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정말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오늘따라 어쩐지 정말 영상이 말이 술술 잘 나오면서 정말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잘 전달됐다라고 만족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걸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그냥 퇴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었습니다. 기존 영상보다 조금 내용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간추려서 기사는 제외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음봉이 떴죠. 음봉이 뜨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만 제 의견은 여전히 간답니다. 12월 달까지 못해도 10만 원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는 뭔데 자꾸 간다 만다 하냐, 네가 간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을 가거나 아니면 같은 생각이시면 끝까지 한번 삐대보는 게 맞고요. 전혀 다른 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달나라에서 왔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제가 시젠 왜 자꾸 가는지 그리고 이거 장기 투자로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전 영상 한 5일 전의 영상이었죠. 제가 한 6만 5천 원까지도 눌렸다가 갈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눌리면서 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 거는 제가 사실 이날 물량을 좀 많이 실었거든요. 정말 참고 참다가 이럴 때도 안 실었던 물량을 이날 실었어요. 저도 참 개미입니다. 개미. 하지만 물량 실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는데 기왕이면 오늘 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작은 아쉬움이 조금 남아있네요. 자, 한번 제가 말씀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근 수급 현황을 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기관과 외인이었고요. 그 최근에 매물 매도로 나온 물량이 사실은 크게 많지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사실은 이날이었죠. 이날 변이 바이러스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폭등을 한번 했고요. 요 날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26일, 24일 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여지고 요 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29일까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은 지금 단일가 거래도 되고 있고 주의 딱지도 받았죠 최근에. 그러면서 주가가 5만 원 하던 게 8만 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거래량. 자, 주도를 주최했을 때의 거래량과 지금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거의 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 10% 정도 차이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날 과연 누가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주도했는 세력이 이날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개인이 둘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쌍으로 들어왔죠. 최근 수급만 봤을 때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시젠 좋아요 할 정도로 호재가 너무나 많이 터지다 보니까 신용도 계속적으로 신용거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개미들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 놈들이 우리 개미들 수익 주는 거 배 아파하죠. 그래서 흔든다. 흔들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증거로 이제 거래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지금 캐나다, 미국 FDA 승인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10월 대비 11월 평균 45% 지금 진단키트 수출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면 12월은 어떨까요? 12월 전국적으로 유럽이나 온 나라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국내 마찬가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나 오미크론이 지금 터지면서 국내에서는 시젠에 대한 이런 진단 제품이 독점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기관에서 예측한 그 수익, 그 예상 영업이익을 당연히 뛰어넘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이것 또한 호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시면 시젠이 지금 북미 시장을 놓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북미 시장에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진입을 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캐나다에 지금 제조사 답변 대기 중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이오라드와 손잡고 유통망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통망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가 사라졌을 때 지금 많은 인력들이 시즌에 유입이 됐죠. 그 인력들이 만든 신제품들이 다 여기로 쏟아져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시면 이 제품, 특히나 이제 시젠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수출용과 내수용이 있습니다. 수출용은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 있는데 내수용은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가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만 내준다면 당연히 수출용을 내수용으로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천정윤 시젠 같은 대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상황에 빠지는 것을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 방역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간 진단 시약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시젠, SD 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액바, 엑세스 바이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진단 시약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품 성능이 우수하다, 최고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저는 시젠이라고 봅니다. 대장주라고 저는 아직까지 당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젠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젠에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있죠. 허가만 해주면 됩니다. 허가만 해주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역추적 가능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는 거는 국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즌에서 얘기했던 M&A에 대한 이슈죠. 실적이 빵빵하고 기업의 효재도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유보율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률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인재들도 계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요. 이 인재 영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특이합니다. AI에 대한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인재들도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거든요. 간부급을 계속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진단 키트 시약으로 장사를 끝낼 게 아닌 그런 기업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R&D에서도 돈을 팡팡 쓰고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죠. 바이오주 중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배당을 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회사가 사실 시젠만큼 우수한 회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회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투자 확대하고 있고, SD 바이오 센서 얼마 전에 M&A 해서 경쟁력 확보했죠. 외국에 있는 진단키트 업을 브라질이었나요? M&A 했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R&D 비용 확대했고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하면서 사람들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측에서 과거에 얘기를 했죠. 필요하면 외국 바이어도 M&A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젠의 경우 올해 연구개발 비용을 대폭 확대해서 자체 역량 강화에 집중을 했고 R&D 비용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고 한 해의 R&D 비용을 2배로 넘어섰고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 인력을 충원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범위 이렇게 늘리고 지금 하는 작업들이 다 뭘로 보입니까? 뻘짓은 아닙니다. 돈 많다고 돈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작업들이 전부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큰 작업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생각보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젠 입장에서는 땡큐죠. 돈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이 진단 시약을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롭게 충원된 R&D 인력들은 코로나 제품이 아닌 제품에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매출 구조 다변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정말 긍정적이죠.
만약에 반대였으면 부정적인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올 3분기 실적도 33%에서 36% 소폭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거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젠 관계자는 올해 R&D 비용을 확대로 내부 역량 강화에 주력했지만 M&A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M&A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 적합한 기업이 있다면 M&A에 대한 의사도 있다.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R&D 인력 부분에 투자가 집중됐죠. 실제로 3분기에 영업이익이 안 좋았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죠. 투자를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들끼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도 받고 어쨌든 성과금도 받고 뭐 이렇게 했죠. 자, 그 인원에 개발한 제품들은 점차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의 시젠은 지금의 시젠이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 틀림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반복이 좀 되지만 기업의 비전 그리고 비코로나 제품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코로나가 사라지기는 사실 힘들다. 만약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라졌을 때는 이미 다른 기업의 어마무시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장비야 엄청나게 깔려있는 그런 시즌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의 인력들이 만든 신제품들이 다 여기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제가 CJ CF를 하나 보여드렸죠. 혹시 보셨던 분은 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 기업 장기로 투자해도 되겠구나. 정말 미래에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 제가 펄어비스 도깨비 영상을 보고 사실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정말 소름이 돋아서 그날부터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떨어졌죠. 한 6만 9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매수를 했고 그걸 12만 원 돼서 사실은 올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씩 죽고 있긴 한데 그거와 같이 시즌 영상을 보고도 같은 감동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혀 팔 생각 없고요. 손해보면서 팔 생각은 전혀 없다. 뭐 하루 이틀로 이렇게 뭐 일희일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5년이 됐든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시면 진단키트 주가 수준 부담 크게 완화됐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뉴스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시젠이 이제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테마성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두드려 만큼 두드려 맞고 그런 시점이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코로나 진단키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비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 중장기 동력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 지금 오미크론이 터졌죠. 이게 시즌에서는 대단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죠, 개미들은. 이거 엄청난 2연상, 3연상짜리 호재가 아닐까? 근데 왜 자꾸 떨어지지? 근데 악재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악재다. 조만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안티들이. 근데 주가는 떨어지니 개미들은 흔들리죠. 아, 정말 저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 처음에 이 CGN을 샀던 그 기억이 사라지고 불안만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주저리 말이 많았고 사실 뉴스 기사 좀 보여드릴 것도 좀 있는데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삐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에 공감이 안 된다면 매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꾸준히 계속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떨어지더라도 오예 오예라고 외치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런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은 오예 오예 하고 있습니다. 시젠도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죽겠다가 아니라 오예 오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조금 키우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여러분 마음도 어느 정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오늘 많이 실망하셨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 전부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